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무용수를 거쳐 발레 마스터 그리고 현재 게스트 발레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입단을 했어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인턴으로 시험을 봐서 인턴을 거쳐서 준단원 그리고 정단원을 거쳐서 왔는데 초기에는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라서 아무래도 군무에 많이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군무 위주로 약간 모든 군무를 많이 해본 무용수였고, 그 다음에는 솔리스트로 올라갔는데 캐릭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춤을 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보다는 캐릭터 솔리스트 아니면 모던 발레 위주로 활동을 하던 무용수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었던 무용수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발레 마스터라는 직업을 전혀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발레 마스터에 대한 직업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강수진 단장님께서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조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저는 춤을 그래도 제 몸 컨디션에 비해는 많이 췄다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단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이거를 선뜻 받아들인 것 같아요. 2016년 5월 달에 그 제안을 받아서 2016년 8월 달부터 발레 마스터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발레 마스터는 무용수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로 어떻게 보면 약간 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무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고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내려오는 우리 발레단 레파토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걸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다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 자체가 확신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되거나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밀고 이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조금 확고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가노바 연수를 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공부를 해요. 아침에 몸을 푸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년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걸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무용수 때는 제가 무대에 설 때 되게 많이 즐기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발레 마스터로서 공연을 보게 되면 즐긴다라기보다는 약간 직업병이 생겼어요. 틀린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진짜 슬픈 얘기인데 틀린 걸 찾아야 돼요. 막 저기가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공연을 보면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틀린 거를 찾다 보니까 약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제가 처음 백조를 세팅을 했어요. 백조의 호수를 무대 리허설을 올라가게 되면 단원들이 이미 여자 단원들이 다 지친 상태예요. 너무 힘들게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단원 휴식 시간에도 막 끝나고 서로 맞추고 그렇게 따로 연습을 하고 저한테 와서 막 물어봐요. 이거는 어땠어요? 저거는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사실 그런 거를 물어보러 와줌으로써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가 사실 보람이 돼요. 그런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같이 작업하면서. 전체 리허설을 하면 60명, 70명, 많게는 80명의 사람 숫자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계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말 너무 많이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럴 때는 정말 감정적인 소모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일요일날 한 번씩 제가 그냥 클래스를 발레를 하러 가요.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막 발레하면 턴아웃을 무조건 해야 되고 막 포인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기술적인 그런 거를 꼭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취미로 제가 발레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발레단이 여름 시즌이랑 겨울 시즌에 휴가가 있어요. 그런 휴가가 있을 때 무조건 여행을 가요. 그 시간만은 오로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은 무용수의 컨디션이에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쉬어도 근육이 다 풀려버리고 그러는데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저희는 일을 쉬었거든요. 무용수들이 너무 그 컨디션 관리를 너무 잘 해온 거예요. 쉬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살찐 무용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집에서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는지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무용수들을 보기 전에는 뭐 부상이나 컨디션의 생각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무용수들을 보고 나니까 부상이나 컨디션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너무 무용수들이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일단 게스트 발레 마스터랑 발레 마스터의 차이는 저희 발레 마스터 분들이 엄청 많은 일을 해요. 그냥 단원들 리허설 뿐만이 아니고 연간 공연 스케줄이 나오면 그 공연 스케줄에 맞춰서 리허설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장님과 부예술 감독님과 함께 그 레파토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게스트 발레 마스터로서 그런 스케줄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져서 제가 맡고 있는 담당 리허설만 진행함으로써 스케줄이나 그런 일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된 거죠. 무용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티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발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도 조금 더 해보고 싶었고 발레 단원만큼 발레단에 있는 만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고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삶을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립발레단이 2월 달에 공연을 하고 이번 8월 초에 처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국립발레단은 많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발레단이 될 테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국립발레단 게스트 발레 마스터 신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